간호사입니다. 오늘은 그 정형외과의 마취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형외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환자들의 근육이나 뼈대 따위의 운동기관의 기능 장애가 발생했을 때 치료를 하는 과이고요. 우선 이제 마취간호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우선 뭐 환자분들의 이제 뭐 기저 질환에 따라서 아니면은 출혈량이 많을 경우에는 뭐 A라인이나 C라인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피필드에 가려져서 나중에 이제 수액이 잘 안 들어가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수액 플로우를 꼭 한번은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베드 그 침대에 리모컨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요. 이거는 서전이 뭐 가끔 뭐 트리팅을 해달라고 하던가 업을 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리모컨이 없는 경우에는 뭐 밑에까지 들어가서 갖고 와야 되는 경우가 발생하더라고요. 그리고 폴리 위치도 꼭 확인을 해야 합니다. 위치라기보다는 이제 확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환자 뭐 수파인으로 인덕션하고 프로온으로 했을 때 폴리를 제가 안 챙긴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수술 시작하고 나서, 급하게 레지던트나 이제 서전에게 양해를 구하고 폴리를 가져온, 이제 뭐 밑에 살짝 깔려 있어서 그걸 가져온 적이 있었는데, 그런 상황을 발생하지 않으려면은 폴리 위치를 꼭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수술 체위별 특이사항입니다. 우선 프로온 포지션이고요. 인덕션은 이제 수파인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온으로 환자분을 이제 체위를 하는데, 그때 충분한 인원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수술대 위에 체스트 바와 이제 두루마리는 이제, 어, 뭐 수술방에서 챙겨주는 물품이지만 가끔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꼭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없을 경우에 챙겨 달라고 해야 되고, 이 체스트바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환자분들이 이제 복강 이제 프로온을 했을 때 복강에 압력을 받아서 그 횡격막이 위로 치우치게 되면은 이제 뭐 호흡에 장애가 발생이 되고, 복강 내압이 오를 경우에는 정맥 환류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체스트바를 사용하고 있고, 두루마리 같은 경우에는 그 쇄골 쪽에 이제 압력을 주지 않고 그 상하신경 쪽 압력을 예방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프로온 베개를 사용하는데요. 이때 압박 부위를 사정을 꼭 해야 됩니다. 이 눈 같은 경우는 압박이 되면 실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도 뭐 중간중간에 압박 사정을 꼭 한 번 더 확인하고 있고, 이거 정말 중요한 거, 침대 환자분을 이제 프로온으로 옮겼을 때 침대가 락킹이 안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환자분들 뭐 낙상 위험이 있기 때문에 꼭 중요한 포인트고, 그다음에 라테랄 포지션입니다. 라테랄 포지션 같은 경우는 환자분을 이제 옆으로 누운 상태에서 수술하게 되는데, 어 수술대를 약간 이제 이렇게 이제 환자분이 옆을 쳐다보는 경우이고, 패드가 살짝 이렇게 꺾이는 경우가 꺾어서 수술을 거의 하거든요. 그때는 환자분들 이제 목이 과신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필로우를 꼭 두고, 그다음에 귀 압력이나 다른 EKG 라인이나 다른 라인들이 눌리는 것을 꼭 한 번 더 확인을 해야 됩니다. 소화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시팅 포지션입니다. 시팅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환자분은 이제 프로온으로 수파인으로 인덕션을 하고, 그다음에 환자분들은 이제 시팅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갑자기 환자분을 이제 시팅을 했을 경우에는 이제 BP가 조절이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천천히 포지션을 취하고, 그다음에 뭐 이 튜브나 서킷이 잘 연결이 되어 있는지 한 번 더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다음 이제 특징적인 수술 간호인데요. 우선 척추 수술 같은 경우에는 대량 출혈을 약간 주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혈압을 낮게 좀 유지를 하고 있고, 상체 같은 경우에는 음 이제 뭐 여기 어깨 쪽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수술 반대쪽으로 이 튜브 고정을 해야 되고, 토니켓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출혈 주의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하지나 이제 팔 상박 손 같은 경우에는 그 토니켓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하지 수술 중에서 이제 슬관절 전치술 이 같은 경우는 토니켓을 사용을 해서 수술을 하는데요. 이때 BP가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하고, 토니켓을 오프했을 때에는 혈압이 뚝뚝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가스를 줄이고, 그다음에 플루이드를 미리 틀어 놓습니다.
그다음 OS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고령 환자분들이 많은데 뭐 많으면은 90대까지도 저도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이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험도가 많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혈압이나 당뇨나 심장 쪽 문제 같은 질환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위험도가 상승하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장기 쪽의 기능이 저하가 되다 보니까 약물을 투여를 했을 때 뭐 흡수도 느리고 분포도 느리고, 그리고 뭐 혈중 농도가 증가도 되고, 대사나 뭐 신장을 통해서 배설에 지연될 수 있기 때문에 약물에 대한 감수성이 많이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체온 조절 중요하고요. 체위를 할 경우에 환자분들 이제 관절의 유연성이 저하가 되기 때문에 이건 천천히 해야 되고, 또 피부가 약하기 때문에 수어를 주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선망이나 치매가 있는 환자분들도 많기 때문에 뭐 스파이널이나 BPB 같은 경우에도 이제 움직이지 말라고 한다거나 이제 그런 오더를 약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뭐 필요하면은 제네랄로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취 방법에 따른 주의 사항입니다. BPB나 스파이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위 마취이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깨어 있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가끔 이제 너무 페인보다는 너무 수술 기구에 대한 공포심 때문에 어떻게 좀 해달라고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는 이제 음악을 틀어서 귀에다가 꽂아주든가 아니면은 이제 약물을 주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약물 주입할 때는 환자분이 주무시게 되면은 세츄레이션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O2를 나잘프롬으로 해서 주입을 하고 있고요. 스파이널 같은 경우는 저번에 설명했듯이 저혈압을 주의를 해야 합니다. 수술 후 회복실 간호입니다. 상하신경총 마취를 하고 난 경우에는 이제 그에 대한 이제 부작용이나 주의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리고 척추 마취를 했을 경우도 마찬가지로 뭐 고개 상승하면 안 되고, 기타 뭐 오심이나 구토 뭐 이런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바로 좀 얘기 좀 해달라고 한 번 더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환자분들 이제 제네럴 같은 경우는 이제 몸에 있는 가스가 나와야 되니까 심호흡을 더 격려를 하고, 환자분들이 이제 통증이 있다고 하면은 적극적으로 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형외과 수술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